윤선영은 62세였다. 작은 동네 세탁소를 30년 넘게 운영하다가 몇 해 전 문을 닫았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다림질할 때 나는 김소리, 손님들의 인사가 사라진 뒤에도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게 흘러갔다. 세탁소를 접은 뒤 선영에게 남은 것은 집이었다. 집은 늘 사람을 기다리는 장소였고 그녀는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살았다. 아침이면 냉장고 문을 열어 식재료를 확인했고 저녁이면 누가 올지 모를 식탁을 정리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선영의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메뉴를 정하고 시장을 보고 손목이 쑤셔도 미뤄두었던 일들을 그때마다 해치웠다. 아들 민재는 IT 회사 팀장이었고 며느리 서연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딸 지우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늘 요즘 너무 바빠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고 선영은 그 사실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다. 힘들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가족이란 원래 서로를 도와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부모는 자식이 편하도록 한 발 물러서는 거라고 믿었다.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증명해 준다고 생각했다. 자식들이 바쁠 때는 혼자 감당하면 됐다. 명절 준비도 집안일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라 여겼다. 선영은 그 믿음 속에서 살았다.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 전까지는 그의 추석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선영은 전날부터 움직였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파스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다. 다음날 가족들은 각자의 피곤함을 안고 도착했다. 민재는 회사 일로 전날 밤샘을 했다고 했고 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하품을 했다. 지우는 늦게 도착해 미안해. 학원에서 일이 좀 있었어 라고 짧게 말했다. 누구도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켰다. 선영이 상을 차리고 나서야 모두 식탁에 모였다. 식사는 조용했다. 가끔 나오는 말들은 이랬다. 이거 간이 좀 세네. 요즘은 다 이렇게 안 먹던데. 엄마, 고기 좀 더 구워줄래? 선영은 웃으며 넘겼다. 괜찮다고. 그래도 맛있게 먹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 더미 앞에 홀로 선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하는 일 중 당연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었나? 그날 밤 거실에서 들려온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다. 민재와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여행 이야기였다. 이번 겨울 서연의 어머니와 함께 장기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얘기였다. 일정, 숙소, 비용까지 이미 다 정해진 듯했다. 어머님은 이런 데 좋아하시잖아. 온천도 있고. 서연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멈췄다. 행주를 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조용했다. 냄비도 국도 없었다. 평소라면 벌써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을 시간이었다. 민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커피포트만 놓여 있을 뿐이었다. 엄마, 아침은? 선영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표정은 평온했다. 오늘은 없어. 민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신 뒤 말을 이었다. 나한테는 늘 알아서였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늘 챙김이더라.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난 것도 서운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민재는 뭐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서연이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선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기로, 서운함을 말로 풀어내려 하지 않기로. 며칠 뒤 선영은 오래된 소형 상가 지분을 정리했다. 남편이 생전에 언젠가 필요할 때 쓰라며 남겨둔 것이었다. 원래는 자식들에게 남길 생각이었다. 민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지우가 결혼할 때, 그런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에게도 필요한 때가 온 것이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선영은 여행을 떠났다. 거창한 곳은 아니었다. 바닷가 근처 작은 도시에 한 달짜리 단기 임대 숙소를 구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두어 권, 그리고 오래전 사두고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수채화 도구가 전부였다. 첫날 아침, 선영은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알람도 없었고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부엌에 가서 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누군가를 깨워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었다. 그저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가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며칠이 지나자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왜 불이 안 켜져 있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디 간 거야?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한 혼란에 가까웠다. 선영은 담담하게 답했다. 나 쉬고 있어. 이제는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민재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어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다. 지우는 메시지로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보냈다. 선영은 간단히 답장했다. 괜찮아. 걱정 마. 한 달 동안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이면 수채화 붓을 들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누구의 평가도 누구의 기대도 없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선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타인의 시계에 맞춰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되찾을 때라는 것을. 한 달 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같은 집이었다. 익숙한 현관, 익숙한 거실, 익숙한 부엌. 하지만 그 공간을 대하는 선영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었다. 선영 자신이 머무는 곳이었다. 돌아온 첫날, 민재가 찾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어색하게 물었다. 엄마, 이번 설은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은 차를 내오며 웃었다. 나는 제주도 갈 거야. 혼자. 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설날인데 혼자? 그럼 우리는? 너희는 너희끼리 모이면 되잖아. 아니면 외식을 하거나.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민재는 할 말을 잃은 듯 차를 마셨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연은 명절에 자신의 어머니와 선영을 번갈아 챙기겠다고 말했고, 지우는 엄마에게 미안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선영은 그들의 변화를 받아들였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명절을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내기로 한 결정은 유지했다. 누군가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자리에 놓은 선택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선영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습을 듣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반 사람들과 차를 마셨다. 자신만의 일상이 생겼다. 가끔 손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할머니 잘 지내요? 그럴 때면 선영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아주 잘. 윤선영은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불을 켜고 끌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 집에는 이제 그녀가 원할 때만 불이 켜졌고 그것으로 충분했다.